근데 지금 금리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왜? 경기가 안 좋은데. 그 에너지 가격이 올라버리면 경기 침체가 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그럼 반도체 투자고 뭐고 그런 게 없어져.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요. 시장이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좀 중요한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를 그래도 이해를 하시고 투자에 직접 적용을 하시면 일단 대처가 돼요. 그리고 오히려 뭐 위기는 기회라고, 지금 전쟁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게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 오히려 수익을 또 낼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제목입니다. 갈림길에 선 시장. 두 가지 시나리오. 하나의 생존법. 들어가 보죠. 지금 시장은요, 전쟁 이슈는 여러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횡보하고 있고요. 미국이 하락 초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대형주들이 좀 정체를 하고 있죠. 일부 종목들 말고는.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도 동일해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전쟁 이슈라는 게 글로벌적으로 전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딱 이 시점이 두 가지 갈림길의 사이에 딱 있어요, 지금.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둘 다 대비하면 안 될까? 안개 낀 바다에서는 여러분 방향을 단정하지 말고요. 파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방향을 모르겠어요. 나침반도 없어. 그러면 앞이 안 보이는데 막 무례하게 어떻게 나갑니까? 가다가 암초를 만나서 부닥치면 어떻게 돼? 지금이 딱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한쪽으로 지금 생각이 편중되면 안 돼요. 대비를 계속 하면 됩니다. 시장을 계속 살펴보세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제일 큰 실수는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거. 여러분, 미래는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할지 몰라. 갑자기 이란에서 또 뭘 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번다고? 대응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더라. 그러니까 시장은 이전까지는 럭비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그냥 계속 갔잖아. 반도체도 올라가, 뭐 원전들도 올라가, 뭐 전력들도 올라가, 방산도 올라가, 뭐 조선도 올라가, 다 올라갔지. 지금은 근데 럭비공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한번 잘못 탁 튀어버리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절대로 예측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는 그냥 들어오면 돈 버는 구간인 거예요. 근데 막 무섭게 가는데도 계속 들어오라 했잖아. 들어오라고. 이럴 때는 여러분, 이게 뭐 럭비공이든 축구공이든 배구공이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오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아주 완만한 축구공처럼 그냥 잘 굴러갔지.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고 했죠, 여러분.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지금은 조정도 하고 시세도 잘 안 나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저희도 지금 최근에 계속 손절이 나가요. 정말 소량 산 거 1% 산 애들이 또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면 절대 더 사지 않죠. 그런 애들이 또 그 손절 나가요.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장이 좋을 때는 손절이 안 나가요. 그러면 추세를 잘 타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손절이 자꾸 나간다?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거거든. 시장은 항상 신호를 줍니다.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시장이 신호를 줬었어요. 조심하라고. 또 상승하기 전에도 신호를 줍니다. 주식하라고. 그 신호를 잘 읽느냐의 문제야.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보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시장이 막 올라갈 때 있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계좌를 안 봐야 돼요. 뭐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데 뭐 어때? 왜냐면 괜히 그 계좌 보고 있으면 올라가는 주식 빨리 팔아버리거든, 내가. 그래서 그냥 수면제 먹고 자면 돼. 근데 지금은 손실 날 때는 유심히 잘 관찰하세요. 계좌를 계속 봐야 돼. 왜냐하면 손실이 더 커져버리거든. 그 전에 잘라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이 두 가지 전부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헷갈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안 좋은 시나리오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전쟁이 장기화가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미 사실은 이제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향후 6개월 동안은 유가는 높아요. 그게 이미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어.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전쟁이 더 길어져가지고 아니면 중동의 원유, 석유 인프라 시설이 파괴가 돼서 유가가 더 오르는 경우, 그게 1번 시나리오예요. 에너지 가격이 더 올라버리지. 물가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이미 미국의 물가가 지금 2%대를 넘어버렸거든요. 연준에서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 파이터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 안정이에요.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내려주고, 경기가 좋으면 금리 올려가지고 좀 진정시키고, 통화정책으로 하는 거지. 미국 원래 연준에서는 이 두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임무가 있는데, 이 물가 안정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물가 안정인가? 원래는 2%를 이상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물가 안정에 들어가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 거의 계속 2% 이상이에요. 이번에 2.8%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뭐 금리를 올리진 않잖아.
이걸 아는 거지. 이 정도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3% 되고 뭐 그 이상 넘어가 버리잖아? 그때부터는 골치가 아파져.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경기보다 이 물가를 더 신경 씁니다. 1번 임무가 인플레이션 잡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잡기는 좀 그래. 그리고 의도적으로 물가를 높게 용인해주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지고 만약에 물가가 올라.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왜? 경기가 안 좋은데. 그 에너지 가격이 올라버리면 경기 침체가 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그럼 반도체 투자고 뭐고 그런 게 없어져. 그러면 반도체가 지금 그렇게 좋지만 여러분, 기업단에서 투자를 안 한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수요가 엄청 많아서 미국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니까 그 수요 때문에 지금 이 시세가 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싸그리 다 없어져 버린다고 갑자기. 주가는 그렇게 되면 내려가겠죠. 아직은 근데 괜찮아. 살아는 있어. 경기 침체가 왔는데 지금 금리도 만약에 못 내려버린다. 물가가 올라가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못 올리거든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오일 쇼크 이후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 사실은 크게 주가에 영향은 별로 안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거기에 젖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정보는 쓸모가 없다고. 원유 가격 봐봐. 원유 가격이 2008년에 한번 쫙 대시세 내고 그때부터 146불, 130불 요때였잖아. 코로나 때 쭉 뻗으면서 경기 과열이 됐었죠. 이때 130불까지 갔었어요. 이거를 상단을 한 번도 터치를 안 했었거든.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 이번에 터치를 했어요. 이거 120불까지 갔다 왔어. 그리고 내리고 있냐 그러면 안 내려요. 지금 안 내려. 계속 추세 타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되게 커요. 왜 그러냐면 이 시나리오 때문에 돈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오나? 그쪽으로 또 잠깐 수급 쏠렸다가 아니다 아니래. 그래서 또 다른 쪽에 다시 또 원래대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계속 큰 거예요. 엔진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 그러면 기름만 그냥 계속 타죠. 자동차는 안 나가고.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1번 시나리오는. 경기를 굴리려고 어떻게든 막 돈을 쓰겠지만 안 굴러갑니다. 올 쇼크가 언제야? 70년 후반? 그때랑은 많이 달라요 여러분. 아무튼 시장이 지금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대비를 하고 있어요. 장기 계좌에 그래서 어떤 거를 담았냐, 에너지 관련, 그 다음에 식품, 비료 쪽을 담아뒀어요. 그게 오늘 또 나왔어. 추세 타고 잘 가고 있거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 생각대로 상상만 하고 시장에서 반영을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나만의 소설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나만의 소설을 딱 썼는데 이게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네? 시장이 반영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건 상상이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1번 시나리오대로 가면요 여러분, 그냥 글로벌 증시가 전부 다 하락을 해요.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큰 조정을 해요.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이 뭐야 공포스러운데 하고 안 사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되게 쌉니다 여러분. 테슬라 거의 500달러 갔던 게 지금 400달러 언저리네. 그렇죠. 근데 왜 저렇게 싼 상태로 있을까 지금? 시장에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싸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어. 근데 이 1번 시나리오대로 안 가면 저가 매수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1번 시나리오대로 가면 저게 고점 매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1번 시나리오대로 하면요, 앞에서는 바람이 불어.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해. 뒤에서는 파도가 막 밀려와요. 돌아갈 수도 없어. 진퇴양난의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거를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코스닥 액티브 ETF가 나왔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1번 시나리오대로 가잖아? 뭐 액티브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때는 여러분 던져야 돼요. 얘들이 다 성장주잖아. 밸류에이션상 적자 기업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는 PER 계산이 안 돼서 더 많이 가요. 근데 빠질 때는 장난 아니게 빠져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데 저걸 들고 있으면 저건 안 되지. 그렇게 되면 다 나와야죠.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들을 모아가셔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 그 오일 쇼크가 왔을 때도 몇 년 동안 그렇게 지속이 될지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면 그건 안 오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유가가 많이 안 올라갈 것 같잖아 느낌상. 모든 사람들이 유가가 뭐 올라가겠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럴 때는 반대로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된다. 1번 시나리오는 너무 힘들죠 여러분. 정말 근데 최악의 사태야 최악의 사태. 저 확률은 거의 저는 한 10%? 지금은 한 20% 정도 봐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강세장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강세장의 귀환이요. 그냥 원래대로 또 사이좋게 이제 전쟁 리스크 완화되고요. 유가가 안정이 되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지.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그때는 여러분 코스닥 액티브 계속 모아가도 돼요. 코스피도 사도 되고 투자 심리도 회복이 되니까. 그러면 시장이 원래대로 다시 작동하던 대로 다시 갑니다. 다시 달려나가는 거예요. 분위기 좋게 그냥. 삼성전자도 또 가겠지.
하이닉스 또 가겠지 계속. 어쨌든 폭풍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햇살이 비치니까요. 그러면 시장 신호를 한번 살펴보자. 지금 보면 대형주들은 못 갑니다. 삼성전자는 못 가지만 다른 애들은 가요. 최근에 중소형주들이 계속 좀 움직입니다. 그동안 모두 움직였던 애들도 조금 움직이고요. 같은 업종에서도 차이가 좀 확연히 드러나요. 예를 들어 태양광 쪽이면 하나솔루션은 못 가잖아. 오늘 또 내리네. 에헤이. 근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신고가 내고 지금 조정하고 있죠.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지금 시장은 이 아까 말했던 시나리오 1 있죠. 이것도 반영을 해요, 계속. 뭐 지금 알루미늄들이 움직이고 석유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쪽도 계속 움직이죠. 미국도 그렇거든요, 지금. 엑슨모빌 지금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뭐 옥시덴탈 같은 기업도 그렇고요. 얘는 신고가 나고 있어요. 정유주들이 지금 엄청 가고 있다고. 1번의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2번이 또 안 움직이냐? 2번인 상황도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도. 시장이 애매한 거예요, 지금. 오늘도 보면 반도체들은 또 플러스 나잖아.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둘 다 하시면 됩니다. 시장 신호는 지금 요거 둘 다 반영은 하고 있다. 어느 순간에 이게 균형이 깨지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 이 두 시나리오를 딱 준비를 해뒀다가 한쪽으로 가야 돼요. 투자는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내가 만약에 시나리오 1이 이게 될 확률이 한 60%다. 시나리오 2번은 40%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 여러분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만큼 돈을 벌어간다는 얘기가 1번 시나리오에 대해서 뭐 1억이다. 1억이면 6천만 원은 요거대로 준비를 해요. 4천만 원은 요거대로 준비를 해요. 근데 만약에 진짜 1번으로 갔어. 그러면 2번 시나리오 애들은 빨리 손절을 쳐버리고 그 나머지 자금으로 얘들 불타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투자는 여러분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그 다음에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여러분 중소형주들로 돈이 좀 계속 가요.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로 좀 사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너무 작은 거는 하지 말고 아무리 중소형주라도 한 1조 이상 되는 걸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시나리오 두 가지를 준비는 하시되 여러분 이상하면 지금은 그냥 빨리 튀어야 돼요. 작년에는 이상해도 그냥 손절 안 하고 그냥 해도 됐거든. 작년에는 그냥 이럴 때 들어오면 뭔 손절이요. 손절은 안 해도 돼. 리스크가 없는 자리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확 오른 다음에 지금 이런 자리야. 그 시장 상황도 녹록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반드시 여러분 리스크 관리 꼭 하세요. 그러니까 뭘 사도 돼. 사도 되는데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나오라고. 나왔다가 다시 사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1번 시나리오대로 가면 여러분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요. 그때 되면 늦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절제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꾸 뭘 사고 싶을 거야, 지금 아마 들어오신 분들은 주식을 계속 사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막 손가락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제가 참으라고 하니까 참긴 참는데 어느 순간에 도저히 못 참겠다고 살 때가 있어. 사도 되긴 되는데 딱 자금을 한정을 하세요.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진짜 절반만 쓰세요. 더 줄이면 더 좋아. 뭘 해도 여러분 지금 수익이 잘 안 날 거예요. 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주식들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걸로 지금 돈을 쉽게 벌 수는 없어. 얘들도 때가 되면 여러분 다시 갑니다. 때가 되면 갈 거니까 그때까지 조금 참자. 근데 좀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유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 됐어. 시장에서는 유가는 이미 최소 6개월간 높을 거다. 이미 이게 기정사실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기다려야 되는 게 좀에 될 거라고. 그럼 또 손 놓고 그냥 있어야 돼요. 이때 저 6개월 동안 딴 데 있다가 지나서 와가지고 그때 투자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돈 못 벌지.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금 특히 이제 조정 구간이라고 했잖아. 이때 어떤 걸 하냐. 준비를 만반으로 하는 사람. 당연히 그렇지, 여러분. 조정하는 거 꼭 참고 준비 열심히 대장주 뭔지 열심히 공부하고 기업 분석 다 해놓고 그렇게 한 사람이랑 또 조정 왔다고 그냥 나가가지고 나 투자 안 할란다. 돈 벌러 왔는데 돈 벌기 힘드네. 그냥 나간 다음에 다시 그냥 장 좋다고 해서 또 들어오는 사람. 누가 돈 벌겠어요, 상식적으로. 주식 투자 이거 뭐 와가지고 매수만 한다고요. 그게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지. 근데 이제 이런 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또 똑같이 돼요. 또 삼성전자 고점에서 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또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어. 근데 가는 종목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전쟁이랑 완전 관련 없는 섹터. 그러니까 이런 데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계속 준비한 사람들은 이런 데서 지금 훈련을 하는 거야, 계속. 왜? 향후에 여러분 돈을 또 정말 쉽게 벌 수 있을 때가 와요. 그때까지 준비를 하는 거야. 조정이 길어지면요, 어떻게 해요? 준비를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조정이 길어지면 여러분 뭐가 좋냐면 상승 여력이 많이 생겨요.
쌓이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은 또 강세장이죠. 강세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올라가고 싶다고. 그 에너지가 엄청 큽니다. 사람들의 욕망의 에너지죠. 그게 지금 계속 쌓인다는 거야. 뭐 6개월이 진행이 된다. 6개월 뒤에 빵 하고 뻥 터지거든. 준비를 만반으로 한 사람들은 그때 들어가겠죠.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 걔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올라갈 룸은 훨씬 더 커집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리스크 관리 잘 하세요. 폭풍이 올지 안 올지 잘 모를 때는요. 도출 절반만 올리면 됩니다. 도출 완전히 올리면 잘못하면 떠내려가. 절반 정도만 올리고 안 떠내려갈 정도로만.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틀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 예측은 틀려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예측을 안 해요. 그리고 일단 배팅은 해놓지. 배팅은 해놓는데 내가 이제 틀렸다. 얼마나 내가 초기에 빨리 잘 행동을 해서 다른 쪽으로 준비를 하냐. 그거의 문제예요.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상승 쪽으로 했어. 1번 시나리오 말고 2번 시나리오대로 했어. 근데 내가 틀렸잖아요. 그러면 바로 바꾸시면 돼요. 우리는 항상 틀려요, 여러분. 틀렸는데 어떻게 내가 잘 이거를 보완하나, 틀리는 거를 어떻게 잘 해결을 하는가. 그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 오늘은 여기까지.